안녕하십니까. 설지윤 성형외과 설지윤 원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많이 보시다가 보면은 의사들마다 하는 얘기가 너무 달라가지고 혼돈이 된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런데 굳이 그거를 혼돈할 필요는 없어요. 그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하면 그 의사는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성형수술이라는 것이 수술하는 내용이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라고 하면 너무 과장된 표현이지만 하여튼 차이가 커요. 그래서 그 수술에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정통적인 그런 수술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또 약식으로 미니로 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상담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원하는 몇 가지 내용을 드리면은, 첫째, 피주머니를 다냐 마냐. 피주머니요? 피주머니 단다는 병원에서는 피주머니를 다는 것이 일반적인 수술의 내용이고, 피주머니를 달지 않는다. 그거는 피주머니를 달지 않고도 수술을 한다는, 수술 후에 케어를 한다는 일반적인 수술의 개념이고, 그러면 손가락을 가지고 말할 때 손가락 한 매듭만 손가락 한 매듭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수술을 했느냐, 물론 그렇게 해서 피주머니를 안 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손가락을 세 매듭을 들어가고 나면 출혈이 더 많으니까 피주머니를 다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손가락 세 매듭을 들어갔더라도 이 살 속에는 여러 가지 층이 있어요. 그래서 층을 따라서 수술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조그만 이렇게 층과 층 간에 연결되는 혈관이 있다. 그러면 먼저 사전에 출혈이 나오기 전에 지혈을 하고 나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출혈이 없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 피주머니도 달지 않는다. 그러면 그 병원에는 거의 피주머니를 달지 않은 수술의 내용이 일반적인 수술의 내용인 거죠. 물론 어쩌다가 나중에 늦은 출혈, 정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는 딜레이드 브리딩이라고 하는데, 늦은 출혈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1년에 한 번 있을란가 말란가 할 정도로 드문 사례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수술의 사례에서는 이렇게 피주머니 같은 걸 달지 않는다. 그리고 피주머니를 그러면 다는 목적 중에 또 하나가 삼출액이 고이는 걸 방지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실은 피주머니로는 삼출액이 고이는 것을 뽑아내는 것이고요. 삼출액이 고이는 걸 방지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이렇게 붕대를 말잖아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말하면 마일드 컴프레시브 드레싱이라고 꽉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이렇게 감아서 압박을 해주게 되면 그 자체가 삼출액이 고이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수술한 의사가 말하는 내용은 그 병원의 수술 내용과 관련된 수준이다. 그게 수준이 높든 낮든 그거는 저는 굳이 평가할 필요는 없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흉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흉터가 생기는 거는 의사의 원인도 있고 환자의 기본적인 체질도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환자가 이렇게 나을 때도 덜 깔끔하게 낫는 경우는 지성 피부예요. 그 다음에 깔끔하게 낫는 경우는 건성 피부예요. 건성 피부인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개인의 피부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피부의 컬러 톤도 또 연관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는 환자의 체질적인 것도 관련이 있다. 두 번째로 의사의 내용에서는 항상 거상을 할 때는 위쪽에서 밑으로 내려앉기 때문에 수직 거상이 되고 측면으로 거상이 당겨지는 게 적으면 귀 앞에 이렇게 흉터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거상을 한 사람들이 보면은요, 귀 구멍 앞에 보면 이렇게 귀 주라 그래갖고 이렇게 꼭지처럼 톡 튀어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렇게 제가 수술했던 환자들의 사례를 보면 그 꼭지처럼 튀어나온 그 윗부분으로 제일 꼭대기 라인을 산등성으로 말하면 이 꼭대기 등선을 따라서 절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현상이 오느냐, 이 귀 앞에 있는 이렇게 튀어나온 이게 없어져 갖고 푹 주저앉아 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걸 왜 그랬냐고 이렇게 환자한테 물어봤더니 흉터를 안 생기게 또는 흉터를 피하려고 했다는데, 그거는 또 수술한 의사 개념이 거기서 다른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기 귀 앞에 절개선은 다 똑같아요. 다만 이렇게 튀어나온 그 바로 앞쪽이냐 그
거리로 앞쪽에 거리를 보면 그게 1cm도 안 돼요. 한 0.5mm나 되나? 0.5cm나 되나? 그 정도 거리인데 그 정도의 거리를 흉을 안 남기겠다고 해서 그 위쪽으로 잘라가지고 이 귀주가 완전히 뭉그러진 것처럼 없어져 버리면은 오히려 머리를 뒤로 묶으면 이게 없어져갖고 귀주가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어색해 보여요. 불편해 보여요. 보기에도.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걸 흉터라고 말하는데요. 그 흉터도 위로 수직으로 당겨지는 힘이 70 정도 되고 옆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게 20-30% 정도밖에 안 되면요. 귀 앞에 흉터 잘 안 생겨요. 잘 안 생겨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흉터의 약간 그 발생 정도는 그 의사의 테크닉도 있지만 환자의 그런 지성피부와 건성피부의 차이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기에서 보면 그 자극적인 표현은 돼 있어요. 절대로 또는 경험이 이런 말 또는 약간 공포스러운 그런 것이 있어요. 약간 유튜브를 홍보하기 위해서 눈에 확 띄는 기능은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그 의사가 주로 아니면 경험했던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경험이야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자꾸 수술을 받을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준다든가 이런 거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험이라든가 절대로 이렇게 말을 쓰는 그런 곳일수록 더 신뢰감이 없는 병원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제가 감히 하느냐. 저도 개업한 지 30년 됐어요.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에서 그 환자가 이렇게 전하는 말 한마디로 그 병원의 수술을 판단할 정도가 돼버려요. 예를 든다면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한다? 부분적으로 하게 되면요 효과도 얼마 가지도 않아요. 그런 경우는 또 지방도 이렇게 같이 넣어줘요.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그건 내가 수술 받으려고 했던 안면 거상이 오히려 수술이 아니라 수술로서는 예를 들어서 수술이 시술이 되어버리고 시술이 수술이 된 것처럼 거꾸로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올라오면 그런 현상이 생기면 처음부터 시술, 지방이나 이런 걸 집어넣지 뭐나 수술까지 할까 이런 얘기를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한 이후에 무슨 서비스 정도처럼 해서 레이저로 리프팅을 해준다든가 또는 레이저로 붓기 관리를 해준다든가 절대 그런 거 효과 없습니다. 제가 레이저를 가지고 리프팅 하는 거 제가 반박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저도 한때 레이저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레이저를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는 그 레이저가 뭔지 아세요? 그게 초음파예요. 굉장히 강한 열이에요. 그냥 마취 크림만 바르지 않으면 뜨거워서 못합니다. 그런 뜨거운 것을 조사하게 되면 어떠느냐 피부가 팽창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땡겨주고 그러니까 효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걸 자주 하게 되면 세포의 베이살셀이라고 그러고 기저세포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피부 재생되는데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주 얻은 사람이 한 달 안 해버리면 오히려 안 해가지고 그 시기에 온 것보다 더 피부 상태가 나빠져요. 그러게 되면은 요즘에 내가 피부 관리를 안 해서 피부가 이렇게 나빠졌나 이렇게 얘기할 건데 너무 레이저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레이저 즉 초음파에 의한 그런 피부로서 이렇게 피부에 거상 효과가 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조심스럽게 항상 경계하면서 시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여기 오늘 소개시켜드린 분은 수술 후에 한 3년 정도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 수술 내용에서는 굉장히 올바른 수술을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내용을 저는 모든 과정을 전부 영상이나
스마스는 제가 동영상으로 또 따로 이렇게 촬영해서 환자한테 넣어드리는데, 그런 수술의 과정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의미의 친절함을 환자한테 드리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의미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일단 그렇게 한다는 게 누군가한테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 다음에 제대로 하려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수술의 내용을 돼야 된다는 그런 압박도 약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한 좀 더 이렇게 손가락으로 말하면은 한 매듭 수술인 것이 아니라 세 매듭까지 이렇게 박리를 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해요. 어색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거나 웃을 때 다 이게 표정 근육이 당겨지는데 속 안에서 스마스나 이런 것들이 팽팽하게 당겨질 정도로 이렇게 많이 박리를 해서 당겨놓으면요, 웃을 때도 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부자연스러움이나 또 이게 상처가 나사갈 때는 구축 현상이라 갖고 단단해지는 특성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가 뻣뻣해요, 나무토막처럼. 그러면 수술 받았던 환자가 어떠겠어요?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니까 어색하지.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고 뭐 하려고 하니까 뻣뻣하고 얼굴은 이렇게 그 표정이 둔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긍정적인 낙천적인 성격이 아닌 이상 조금 심적으로 고민을 해요. 대개 그 고민 기간이 한 2-3달 이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데 처음부터 뭐 자연스럽다, 효과가 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도 수술을 올바로 해놓으면은 올바로 한 것과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 제가 소개해드리는 환자분은 물론 영상은 여기 왼쪽에 이쪽 그 모니터 아래 왼쪽에 추천 영상으로 나오면은 클릭해서 수술 전후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여기 분께서도 굉장히 처음에는 불편함을 많이 얘기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저를 야단하기도 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렇지만 벌써 한 3년 정도 됐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오셨을 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뒤로 묶으셨더라고요. 제가 뭐라 했냐면은 그 모습이 훨씬 더 좋다. 얼굴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어려 보이는 표정이 나타나는데 지금 표정이 젊은 시절의 아가씨 때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거는 환자가 그 뭐랄까 올바른 수술을 하게 되면 좀 불편함도 좀 더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여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따 추천 영상에서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 2부를 좀 기다려서 보시기 바랍니다.